수십 년간 이어져 온 축구의 전통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그라운드 위의 드라마를 목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도를 뒤바꿀 새로운 움직임이 다가온 적이 있었는데 축구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대담한 시도였던 슈퍼리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리그 발표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이자 설렘이었는데 그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유럽 대륙 20개의 빅클럽이 참여할 예정이었던 유럽 축구 리그 이른바 슈퍼리그는 2021년 4월 출범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곧바로 개막할 예정이었으나 현지 축구 팬들의 반발과 각국 정부의 압력 등으로 인해 출범 발표 사흘도 채 안 되어 소속 클럽의 탈퇴가 이어졌고 결국 계획이 중단된 일이 있었죠. 그렇다면 만약 슈퍼리그가 계획대로 창설되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리그가 진행되었을까? 우선 슈퍼리그 창립에 참가한 12개 클럽은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세리에의 대표적인 클럽들이며 총 20개 팀이 참가하는 리그로 창립팀 15개 팀은 매년 고정적으로 참가하게 되며 나머지 5개의 팀은 성적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슈퍼리그는 기존의 프로모션과 강등 시스템이 없는 리그로 주요 클럽들이 지속적으로 참가할 수 있어 안전한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었기 때문에 시즌별 변화가 적은 편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리그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참가 클럽들은 경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는 각 클럽이 챔스에서 받는 수익보다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설계였죠. 이러한 슈퍼리그는 단순히 축구 리그의 신설이 아니라 유럽 축구의 구조 경제 정치적 요소가 얽히며 많이 복잡한 문제였는데 그렇다면 슈퍼리그가 만들어진 배경은 무엇일까? 여러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었겠지만 창설의 가장 큰 동기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의 주요 축구 클럽들은 그동안 선수 이적료와 큰 연봉으로 부담이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 여러 구단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으면서 점점 재정적 압박이 다가오다 보니 이로 인해 클럽들은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위해 다른 수익 구조를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챔스의 수익 배분 방식은 참가 클럽들 사이에서 불균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특히 대형 클럽들은 자신들이 창출하는 수익에 비해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불만을 나타내왔죠. 클럽들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선수들에게 월급을 주는 곳도 클럽이고 선수들을 육성하는 곳도 클럽이며 매번 경기장을 관리하는 것도 클럽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축구판의 축구협회들은 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대회들을 확대하고 창설하여 내부에서 별 더러운 짓거리는 다 헤쳐먹는 것이 현실이었죠. 그런데 정작 갈수록 과도하다시피 늘어나는 경기 등으로 인해 선수들의 혹사 및 피로누적과 부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클럽들은 유에파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변화하는 축구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고 슈퍼리그가 클럽들이 유에파의 규제를 벗어나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유에파를 향해 불만을 나타낸 클럽들이 슈퍼리그에 참가했으면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었을까? 우선 슈퍼리그는 기존 챔스 및 국내 리그보다 최대 6배 이상 높은 수익성을 약속했기 때문에 대형 클럽들은 챔스 참가 여부에 따라 수익 변동이 큰 구조에서 벗어나 매 시즌 꾸준히 대규모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슈퍼리그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클럽들이 모인 곳이기에 TV 중계권 판매와 글로벌 스폰서십 기회 등 극대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리그 구조였는데 이는 기존 리그보다 더욱 집중된 글로벌 관심과 막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슈퍼리그에서는 최상위 팀들끼리 지속적으로 경쟁하기에 자연스럽게 팀의 수준과 선수들의 경기력이 올라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팀들이 정기적으로 경쟁함으로써 유럽 축구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전 세계 스포츠 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죠. 이렇게 슈퍼리그를 지지하는 측은 이 모든 장점들을 기반으로 슈퍼리그가 단순한 독립리그의 설립을 넘어 유럽 축구와 글로벌 스포츠 산업에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슈퍼리그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프로젝트였습니다. JP모건 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향후 기대될 해외 시장에서의 큰 수익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경기를 치르는 팀들은 전부 유럽 클럽입니다.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오네 어쩌네 해도 그들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경기를 치르려면 결국 유럽 클럽 팀으로서 뛰어야 하는데 정작 현지 유럽 팬들이 반발한다면 그들이 경기 자체를 치르는 게 가능할 리가 없죠. 또한 슈퍼리그는 창설팀의 상당수가 승강전도 치르지 않는 고정 멤버가 되는 구조이기에 사실상 신규 클럽이 올라오는 것을 막고 자기들만 돈을 먹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드러나서 여론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 자체가 없었죠. 요약하자면 결국 오로지 빅클럽들이 빅클럽의 수익을 위해서만 추진한 일이지만 유에파와 피파의 나쁜 이미지를 이용하여 모두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펼친 것이죠. 결국 명확한 비전도 대책도 없이
UEFA가 나쁘다는 말만 반복하고 허황된 낙수 효과만을 외치면서 그저 돈만 보고 마음대로 리그를 만들겠다는 생각 하나로 시작되었던 슈퍼리그는 팬들은 물론 유럽 국가들의 정부까지 모조리 적으로 돌리는 결과를 낳으며 결국 3일 천하로 슈퍼리그 프로젝트는 무산됩니다. 사실상 이틀 만에 실패로 끝나버린 슈퍼리그 계획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축구계에 심각한 여파를 남겼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UEFA의 권력 강화였습니다. 챔스 개혁안을 핑계로 UEFA를 공격하는 태도와 중소 구단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려고 한 점 때문에 UEFA 및 중소 구단과의 관계는 완전히 파국으로 치달았으며 이틀도 지나지 않아 슈퍼리그 계획이 박살나면서 UEFA의 계획은커녕 유럽 축구계에서 발언력이 약해져 본인들의 앞날부터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었죠. 또한 일부 슈퍼리그 참여 클럽들은 팬들로부터의 강한 반발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팬들은 클럽들이 축구의 전통과 지역사회의 가치를 무시했다고 느꼈으며 이는 클럽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었죠. 그리고 슈퍼리그 창설 실패로 인해 일부 클럽들은 계획에 투자했던 비용을 회수하지 못했으며 방송사와 스폰서들은 팬들의 반발을 감안하여 클럽과의 계약 조건 및 협력을 재검토하게 되었죠. 그렇게 슈퍼리그의 실패는 축구계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온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슈퍼리그가 정말 창설되었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까? 일단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세리에 2, 3대 리그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 분명해 보이죠. 특히 프리미어리그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빅6 모두 슈퍼리그로 가기에 가장 많은 팀이 빠져나가는 리그인데다가 빅6가 EPL 내에서 가지는 위상을 보면 EPL은 유럽 대항전에서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죠. 라리가도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빠지는 팀이 프리미어리그의 절반 정도인 세 팀밖에 안 되나 그 팀들 중 두 팀이 리그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리그를 양분한 레알과 바르셀로나며 나머지 한 팀도 저 둘의 유일한 대항마로 평가받는 AT 마드리드이기에 라리가도 피해 못지않은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죠. 그래도 세리에는 챔스 16강 전력의 팀들이었으니 앞서 말한 리그들보다는 타격이 덜 했을 것으로 보이나 어디까지나 그나마 덜할 뿐 마찬가지로 세리에도 타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미넨 파리 돌문도 슈퍼리그로 갔다면 분데스리가와 리그앙도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며 빅리그 외 다른 리그들의 부상과 기존 유럽 축구의 하향 평준화도 더욱 심해졌을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슈퍼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았는데 당시 슈퍼리그 프로젝트가 공개되고 나서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로 떠올랐고 유럽 축구계뿐만 아니라 각국 국민들과 정상들이 반대 목소리를 낼 정도였죠. 비록 반발이 너무나도 심해서 JP모건의 유럽 축구 시장 진출은 실패했으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대한 자본 투자는 앞으로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2의 제3의 슈퍼리그 창설 움직임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축구라는 콘텐츠를 더 넓게 더 많이 소비시키기 위해 국경 없는 자본가들의 움직임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슈퍼리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